네, 또 현안으로 들어가서 또 인터뷰를 하겠습니다. 지난 12일 정부가 서비스 산업 투자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는데요. 하지만 의료 보건 분야를 놓고 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금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라고 하지만 의료계의 생각은 좀 다릅니다. 경제 활성화로 포장된 본격적인 의료 민영화의 시작이라는 건데요. 보건의료노조의 유지연 위원장 연결하겠습니다. 네,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정부가 발표한 서비스 산업 투자 활성화 대책 가운데 그 의료 보건 분야가 지금 논란이라는 거 하는데 우선 정부가 어떤 대책을 좀 마련했는지 간단하게 소개를 좀 먼저 해주시죠. 예, 굉장히 많은데요. 네. 지난해 연말에 원격 진료 허용, 법인 약국 허용, 또 병원 간 인수합병 허용 이런 것이 발표가 됐잖아요. 네. 그리고 곧이어서 올해 6월 11일 발표한 것이 병원의 영리 자회사를 만들어서 수익 사업을 하도록 하겠다는 것. 예. 그리고 병원의 부대 사업을 할 수 있는 범위를 부동산 임대업이나 호텔, 쇼핑몰까지 할 수 있도록 대폭 확대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네네. 이번에 8월 12일 날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발표한 것은요. 네. 제주도와 경제자유구역에 영리병원이 조속히 설립될 수 있도록 규제를 더 풀겠다고 하는 거고요. 네. 병원 내 의료관광호텔 메디텔입니다. 이 메디텔을 더 쉽게 열도록 하고요. 또 영리자회사 설립하기 쉽도록 더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것. 대학병원도 기술지주회사 자회사 설립해서 의료기술 특허를 가지고 영리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 네. 외국인 환자에 대해서 유치할선 행위를 하겠다는 것. 하여튼 너무나 많은 정책을 상당히 내용이 많군요. 네. 예. 저희가 그동안 반대해왔던 의료 민영화 영리화 정책을 한꺼번에 다 쏟아냈다고 보시면 되고요. 네. 그러니까 하나하나 좀 살펴보겠습니다. 예. 그 정부 대책을 보면은 일단 그 제주도를 비롯한 경제 자유구역에 이제 투자 개방형 외국 병원을 허가한다는 내용이 있죠. 네네. 이게 영리병원인가요? 예, 영리병원입니다. 네. 그럼 투자는 누가 하고 어떤 병원을 만든다는 거죠? 제주도와 경제자유구역 조건이 약간 다른데요. 예. 예, 송도 같은 경제자유구역에요. 외국 자본의 투자를 일부 유치한 국내 자본이요. 네. 또 국내 의료진을 통해서 외국인 환자 위주의 종합적 의료 서비스 제공하겠다. 이게 이번 발표인데요. 사실 2008년에 이 특별법이 만들어졌지만 아직 영리병원이 하나도 만들어지지 않고 있어요. 그것은 약간의 규제가 있어서 그렇거든요. 네. 예, 외국 의사를 10% 이상 고용해야 된다든가, 의사장과 의사결정기구의 50% 이상 외국인을 해야 한다, 이런 규제가 있어서 아직 영리병원이 안 만들어지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것을 제주도 수준으로, 제주도는 그냥 외국 의사만 있으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제주도 수준으로 규제를 풀겠다는 게 이번 발표의 핵심입니다. 네. 이렇게 되면 국내 환자를 진료하는 이름만 외국인 병원이 영리병원으로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고요. 이 외국 자본은 특이 자본이 될 확률이 높겠지요. 네. 근데 경제자유구역 안에서만 지금 투자 개방형 외국 병원, 다시 말해서 이제 영리병원을 허용한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문제가 좀 없는 거 아닌가요? 경제자유구역이 예. 지금 8곳이 있습니다. 네. 이 법이 통과될 당시만 해도 3개가 있었지만 많이 늘었어요. 거기다 제주도까지 하면 9군데 아닙니까? 이곳에 한두 개씩만 설립돼도 상당히 많은 숫자가 되고요. 예. 특히 저희 나라는 공공병원이 굉장히 우리나라로 좀 해주시고요. 그러니까 네. 우리나라요. 예. 우리나라가 경제자유구역이 8군데예요. 예. 전국적으로. 그리고 제주도가 한 군데 있으니까 9군데 아닙니까? 예. 요 안에만 한 개씩만 생겨도 9개 영리병원이 생기는 거예요. 영리병원이 이렇게 늘어나게 되면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죠?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이 영리병원은 건강보험 당연 지정제가 허용이 되지 않습니다. 예. 우리 의료법에 따르지 않거든요. 그러면 다른 곳은 다 비영리 법인이고요. 그러면 영리행위 추가할 수 없도록 하는 비영리 법인하고의 차별 때문에 역차별을 얘기하게 될 것입니다. 네. 그리고 이 영리병원 이 숫자가 전체적인 의료비 상승을 주도하게 될 것이고요. 가장 큰 문제는 외국 투기 자본을 끌어들여서 아무리 의료 관광이 활성화된다 하더라도 이 공공병원의 비중이 굉장히 낮은 우리나라 현실에서 전체적으로 의료비 상승을 가져올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네. 그 또 다른 쟁점이 이제 병원 안에 호텔, 일명 이제 메디텔이라고 부르는데요. 네네. 이 부분도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게 어떤 문제가 있는 거죠? 메디텔은 항상 외국 환자만 이용하는 게 아니고요. 당연히 국내 환자도 이용이 될 건데요. 예. 예, 상법상 회사인 영리자회사를 통해서 메디텔을 운영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럼 당연히 수익을 남기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고안해낼 건데요. 이번 발표에는 병원과 호텔을 한 건물 안에 할 수 있도록 하고요. 또 이 호텔 안에 의원을 따로 또 임대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발표가 된 거예요. 예. 예, 또 다른 측면은
환자가 몰리는 큰 병원의 경우에요. 병실 잡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보통 1인실에 머물다가 건강보험 적용된 다인실로 옮기게 되는데요. 근데 이제는 1인실 이전에 한 번 더 거쳐야 되는 굉장히 값비싼 입원 대기실 장소, 이런 호텔이 있게 되는 거죠. 네. 메디텔은 돈을 벌게 되겠지만 결국 이 돈들은 우리 환자와 가족들의 주머니에서 나온다는 것이죠. 네. 말씀을 들어보니까 여러 가지 부작용이 좀 예상이 되긴 하는데요. 예. 의료법인에서 또 건강기능식품도 이제 개발할 수 있도록 했는데, 네.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세요? 이 부분도 굉장히 큰 문제인데요. 예. 6월 11일 날 복지부가 그 부대사 허용 범위를 발표하면서 우리 시민사회단체들의 의견을 들어서 건강기능식품을 제외한다, 이렇게 자랑 삼아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발표한 게 건강기능식품 판매는 안 되는데 개발은 허용하겠다는 건데요. 네. 만약에 의사가 이 자회사가 개발한 특정 건강기능식품을 환자에게 권하면서 구입하라고 한다면 우리 환자는 거부하기가 굉장히 힘들게 될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부대 사업이 계속 늘어나게 되면 네. 사실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 이제 바로 의료비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당연히. 의료비가 이제 폭등할 것이라는 지금 우려가 있다고 보시는 거죠? 예, 그건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네. 어느 정도나 폭등할까요? 글쎄요. 예측하기는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예측하기 어려운데요. 미국 영희병원 사례들이 지금 속속 보도가 되고 있잖아요. 네. 예, 맹장 수술 하나 하는데 뭐 10배 우리보다, 예, 이런 얘기들이 남의 얘기가 아닐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진료의 질이 떨어질 수도 있다, 이런 우려도 있죠. 아무래도 이익을 남기겠다는 게 목적이 된다면요. 예. 예. 값싼 인력을 쓴다거나 아니면 인력을 더 적게 쓴다거나 재료비를 더 낮춘다거나 하면서 의료 서비스가 떨어지는데,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2006년 총리실에 설치되었던 의료산업 선진화위원회 자료에 따르면요. 네. 미국의 영리병원은 비영리병원보다 인력을 더 적게 고용하기 때문에 고용 창출 효과도 없다, 이렇게 발표가 되어 있습니다. 네, 정부에서는 뭐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서 이런 부작용을 좀 없도록 하겠다, 이런 얘기인데. 자본의 속성을 이렇게 막을 수가 있을까 모르겠습니다. 네, 의료계도 좀 대책을 좀 마련해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떤 대책으로 대응할 계획인지 좀 짧게 말씀해 주시죠. 네. 그동안 반대 서명운동을 쭉 받아왔었는데요. 네. 200만 명 이상이 이제 반대 서명을 해주셨고요. 계속 이 서명운동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우리 의협을 포함한 우리 의학단체들 포함해서요, 좀 전 국민들이 함께 의료민영화 반대를 함께 외쳐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있고요. 11월 1일에는 이런 분들이 같이 모이는 범국민 걸기대회, 이런 것들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네. 그 범국민 또 걸기대회 할 때 또 의료 대란 또 일어날 우려가 있나요? 아닙니다. 지금은 토요일로 제안을 하고 있으니까요. 네. 이것이 국민들하고 함께하는 의료 민영화 반대가 돼야 되고, 국민들의 등을 돌리면 안 되잖아요. 네. 국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면서 국민들과 함께 이 의료 민영화 정책을 막도록 하는 그런 계획들로 주요하게 세우고 있습니다. 네. 토요일에 또 진료하시는 병원들이 많은데 또 국민 불편을 좀 초래할 가능성도 좀 있겠군요. 최소화하면서 함께 네. 이 정책이 이후에 불러올 부작용, 의료비 폭등이나 의료 양극화, 이런 것들을 알려내는데 더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도 돈이 없어서 이렇게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렇죠. 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병원비 부담이 돼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까지 있잖아요. 예. 그런데 정부는 이런 데 대한 대책을 세우는 것이 더 우선인 게 지금 현재 의료 체계인데요. 네. 결국 미국식 의료제도, 영리제도 이렇게 나아가려고 하는 거 아닌가 많은 우려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또 부작용이나 우려가 좀 지금 엿보이는데요. 네.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일단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보건의료노조의 유지연 위원장이었습니다.